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 특약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 말 그대로 이론적인 방법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계약은 당연히 쌍방협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번거롭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 이상이 없는 집인데도 오히려 계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 미소부동산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인은 한 명인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다가구 전세를 중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20억이 설정되어 있지만 안전한 집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대출금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인이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계약 후에나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웬만하면 반전세나 월세로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어차피 내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모든 다가구 주택이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동산은 일단 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계약해야 한다면 최소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탁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신탁 등기가 어떤 건지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소개하는 중개업자가 있다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리인이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리계약도 서류만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대리인과의 계약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소유자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사례에 해당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특약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임대인이나 임대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간혹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넣어달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사항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새 집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겠죠. 기존 임차인은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 이사갈 집을 계약할 거고요.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을 3일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대인은 3일 안에 반환할 전세 보증금을 구해와야 하고요.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더 좋은 집이 나와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이렇게도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나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은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증보험 가입 특약은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제는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잔금일의 이길까지 권리관계 변동은 없도록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내 보증금은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네 번째,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수법 중 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명의자만 구해놓고 빠져나가는 수법입니다. 현행법상 매매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나하고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당 기간 내라고 되어 있어 판례는 보통 1개월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어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전세 사기의 95%는 피해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요. 나머지 5%는 전세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